네, 본격적인 방학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예년보다 방학이 많이 짧아졌죠. 원격 수업으로 인해 정규 학기와의 경계선도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EBS 뉴스는 코로나 때문에 더 특별해진 이번 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효율적일지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시간 마련했는데요. 서울시교육청 진학지도지원단에서 대진고 안성환 선생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정부가 대입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비대면 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또 집단 시험도 이제 점차 줄이자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대학별 고사가 확 영향력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학별 고사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은 좀 큰 우려인 것 같고요. 기우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제시했던 날짜 자체가 전형에 대한 그 내용을 바꾸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전형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유의점을 가져라라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의 어떤 실효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여름방학 때 수험생들이 참 할 일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여름방학 기껏 해봐야 2주 정도 남짓인데 우선순위 정말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좀 공부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일단은 여름방학이 상당히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좀 전략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한 가지 참고해야 될 점은 교과는 이미 다 완성된 걸로 찾아내는 전형이고 종합전형 또한 완성되어 있는 내용을 갖고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수능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형을 선택했던 케이스마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공통적인 내용은 수능을 조금 더 기본에 가깝게 좀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올 1등급이 나온다면 가장 유리한 전형을 네. 찾기 쉽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있는 그런 전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충족되지 않게 되면 상당히 그 위험도가 있으니까 수능 최저에 대한 충족 여부를 반드시 고민하면서 전형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등급 3개나 최소한 3등급 2개 정도를 갖출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6월 모평을 기준으로 적어도 한두 개 정도씩의 문항은 더 맞아야 해당되는 성적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되고요. 네.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소서에 너무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자기 소개서인데 자기 소설서가 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종합전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반드시 그 대학에 합격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현실적으로 지금 가정한 상태에서 종합전형을 설계한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을 위해서라도 수능 공부에 끝까지 매진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수능을 좀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그렇죠. 예.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랑 가장 밀접한 전형이고 특히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과학이 논술과 내지는 그 수능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항에 대한 논술 문항에 대한 적응도도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수능 이후에 실시가 되는 전형 내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능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논술 지원자들이 자기 성적을 빠듯하게 가정해서 이제 지원을 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자면 역시나 수능에 대한 최종적인 점검을 잘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적성 전형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6장이 다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정시를 아예 접고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하지만 그 학생들이 합격자 성향을 보더라도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한 과목 정도 그리고 탐구 2과목 가운데 한 과목 정도는 여름방학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전형을 선택하더라도 수능 준비에 소홀할 수는 없겠네요. 네. 네, 당장 개학하자마자 이제 수시 모집 일정이 줄줄이 시작이 될 텐데요. 방학 동안 이 수시 모집 일정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아까 이 질문에서 깜짝 놀랐던 게요. 예. 학생들의 수시 일정은 방학 전에 이미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방학 전에 어떤 지원 방법이나 전형 방법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전형 방법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원선부터 출발점을 가질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가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 첫째로 자신의 어떤 학업 역량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를 해서도 안 됩니다. 예컨대 정시 같은 경우에 안정과 적정과 상향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 수시를 설계할 때는 대부분이 다 지원 대비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선 적정 수준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학생들이 너무 과도하게 이거를 정시에서 상향선 이상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신하는 거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 대비 합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선의 정시 지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수시를 어디서부터 설계를 해야 될지를 면밀하게 계산을 하는 것부터 방학 전에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시 지원에서의 원서의 어떤 환급률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서 수시에서의 지원 대비 합격률이 적어도 한 장 내지 두 장 정도는 붙는 경향성이 강해졌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 6장을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부터 출발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부분을 두 장 정도 선택을 하고 나머지 두 장은 적정 수준, 나머지 두 장은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6월 모평이 상당히 가치 있는 자료가 될 거고요. 네. 9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6월 모평까지의 어떤 추세들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혹은 흐름상에 바뀌는 점이 없는지 정도를 체크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균형감 있게 지원해라 이런 얘기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재수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좀 버려야 되는데요. 재수생과 재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불이 뜨겁다라는 걸 아는 게 재수생이고 그걸 모르는 게 재학생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재수생일 것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똑같이 불안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어떤 적정선을 찾아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름방학을 보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지금까지 입시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예년과 참 많은 게 달라졌죠. 예년 같았으면 6월 모평 결과를 두고 우리가 부족한 점이 뭔지 딱 살핀 다음에 제대로 파악해서 과목별로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게 방학이 될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시 계획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계획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잠을 너무 많이 잡니다. 네. 그래서 생활 리듬이 많이 그렇죠. 흐트러졌죠. 리듬이 많이 예. 흐트러졌기 때문인데 일단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6월 모평을 한 번 봤다라고는 하지만 학생들은 1, 2학년 때 6차례의 모의평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6월 모평 성적을 기본으로 해서 수시를 설계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수능도 6월 성적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학생들은 등급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집 단위가 계속해서 강화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9월이나 12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자면 각 영역마다 최소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씩은 더 맞아야 지금 현재 내가 수시를 설계했을 때 정시선을 적절하게 지킬 수 있는 성적이 6월과 수능까지 똑같이 연계된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EBS에서 제공하는 어떤 오답률 서비스 같은 경우를 확인을 해보면 보통 30% 정도면 1, 2등급을 가르는 문항이고 정답률이 40% 정도가 나오면 2, 3등급을 가르는 문항이거든요. 그랬을 때 본인이 어느 부분에서 많은 약점을 보이는지를 판단을 해서 개념에다가 충실하게 조금 더 해야 되는 2, 3등급 대 경계선에 있는 학생인지 네. 아니면 킬러 문항에 대해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되는 1, 2등급의 학생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원점수를 기준으로 연습하는 것을 권합니다. 네. 현 고3들이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을 텐데 오늘의 이 얘기를 듣고 좀 차분하게 하던 대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